이 꼴, 저 꼴, 나라 꼴, 윤석열 꼴 보기 싫을 때는 돈이나 열심히 벌자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2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꿈을 꾸는데요. 이제 그걸 예지몽이라고 하죠. 근데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뭐 예지몽 이런 건 아는데 꿈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어제 꾼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꿈속에서 약간 일단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 일단 야외였고요. 그다음에 막 잔디도 있고 날씨는 지금보다 조금 선선한 날씨, 한 가을 날씨 정도 됐는데 어떤 정자 같은 곳이 있었는데 뭐 아주 한옥에 아주 이쁜 정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자인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푸나님이 두 분이 차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님이 저한테 마실 거를 좀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직원도 아니고 왜 나한테 부려먹지? 뭐 이렇게 약간 짜증을 내면서 그래도 어른이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주방 같은데 뭐 주방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막 그 잔디였다가 막 주방 같은 실내가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마실 거를 갖다 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여기 뭐 주인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음료수를 갖다 드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물이나 갖다 드리자. 그래서 거기 정수기가 있길래 아주 조그만 잔, 정말 이렇게 뭐 소주잔 같은 거 조그만 잔에다가 물을 따랐다가 왠지 느낌에 대화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막 큰 그릇을 찾았어요. 근데 그릇이 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삼각 우유 있잖아요. 빳빳한 건데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안에 우유 초코우유였나요? 예,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든 피라미드 모양의 통이 있더라고요. 물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드리면 오랫동안 마시겠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찬물을 막 정수기에다가 따랐다가 또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찬물만 드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살짝 뜨거운 물을 섞어서 약간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삼각 피라미드 물통에 있는 물에서 이게 본인의 컵으로 이렇게 물을 따라가지고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눈을 떴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29일 화요일이지만 돈다방 미쓰리에게는 월요일 같은 방송이죠. 자, 어제 방송 하루 쉬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돈다방 미쓰리는 이제 일요일까지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설레입니다. 왜 설레이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9월 30일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은 내년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달은 뭐 크리스마스니 뭐니 한 해를 마감하니 뭐하니 싱숭생숭하면서 그냥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11월 정도 되면 이제 내년 증시 전망 준비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은 제 개인적인 인생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떤 한 해였었고,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뭐가 부족했고, 뭐, 이런 것들 다 다시 한번 보고, 또 내년은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떤 이런 계획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올해 주식시장,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연말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 뉴욕 증시를 쭉 매일매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증권사들이 이제 슬슬 2024년도 증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들 가지고 올해 정리한 것과 내년도 증권사들이 그래도 저보다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2024년도 주식시장은 이렇겠구나라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제가 지금 그 그림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려볼까라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뭐 여차저차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제가 나름대로 또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주이자 이제 9월의 첫 번째 날이 담겨져 있는 이번 주 열심히 활기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 뉴욕 증시 월요일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2, S&P 500이 0.63, 나스닥이 0.84% 상승했는데, 이날 뉴욕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8월 28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기다리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런 식의 그 뉴욕 증시 움직임의 어떤 평가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소화하면서 이번 주 후반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고용 지표도 발표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승했대. 이게 무슨 쥐며느리 코딱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지난주에 내내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 내내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잭슨홀 미팅을 대기하며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잭슨홀 미팅의 의미를 두는 거는 예전이고 지금은 뭐 그렇게 잭슨홀 미팅에서 크게 뭔가 나올 얘기도 없으려니와 특히 쪼다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더더욱 잭슨홀 미팅의 연설에서 그동안 어떤 갖고 있었던 생각을 확 바꿀 만한 그런 어떠한 인물이 되지 못해서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연설의 기대는 갖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할까? 뻔한 거 아니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 뭐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진짜 잭슨홀 미팅에서 미쓰리 예상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말 딱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그냥 뉴욕 증시는요 8월 21일부터 25일 그 사이에는 그냥 나 반등하고 싶어 그냥 이런 움직임이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상에 부합했다. 크게 다른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상승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요. 금리 인상이 호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어요. 악재예요. 이렇게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 경제가 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았을 때로 예를 들어보면 경제가 막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초저금리 막 유지하다가 이제 미국이 뭔가 경제가 다시 회복이 돼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만큼 미국의 체력이 좋아졌네?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적절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뉴욕 증시가 예쁘게 상승했던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상을 안 했나요? 아니에요. 금리 인상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75bp씩 막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막 세게 하다가 올해 상반기는 쥐오줌만큼씩 25bp씩 했으니까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나요? 아니라고요. 25bp든 75bp든 50bp든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미쓰리가 여러분 뉴욕 증시는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고 노래를 불렀던 만큼 그만큼 뉴욕 증시가 예쁘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투자자들이 2023년도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반기 그 어디쯤에선가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마치 상상 임신처럼 상상하면서 그냥 혼자서 좋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9월 달이 눈앞에 와 있고요. 이제 우리는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세 번의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꼬라지를 보니까 금리 인하할 꼬라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예상과 다르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알고 있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은요. 그냥 투자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지네들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모르게 만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은요.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발언입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 이제 대한민국 오늘 시점으로 21일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과 시간차도 있고 그리고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진행되잖아요. 21일, 19일, 20일 이렇게 진행되니까 대한민국 시간으로 아마 21일 새벽에나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그 날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현재까지 오늘 기준으로 21일 남았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78.5%예요. 그리고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21.5%입니다. 자, 문제는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는 이런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다음에는 인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9월 달은 좀 동결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한껏 비웃어줬죠. 아니 무슨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 가는 거냐. 걷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못 가겠네. 오늘은 주막에서 하룻밤 쉬고 가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하려면 쌈박하게 하고 동결해 버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쉬어간다? 쉼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센치해지고 약간 그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왜 금리 인상을 못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것들아 니네가 경제지표가 안 좋아서 그렇지?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78.5%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준은 금리 동결이라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쉼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다. 지난번 6월달 FOMC 회의에서는 계속 쉬어간다 했는데, 그래서 미쓰리가 무슨 도보 여행이냐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왜 이번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80% 육박하는데 왜 쉬어간다는 표현을 안 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죠. 금리 인상 얘네들 앞으로 못해요. 예.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 생각으로는 앞으로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하기 글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42%,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48%,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10%입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그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올해 시황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외쳤던 게 있죠. 여러분, 2023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좋아 이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어떤 악재가 튀어나와서 그 악재가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거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적당히 금리 인상하다가 금리 동결하면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금리 인하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물론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뭐 내년 어디쯤인가에 막 금리 인하하려고 하겠죠. 왜? 내년 어디쯤에선가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년 증시 전망 준비하면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전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3월 달까지 금리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 3월 달도 사실 금리 인상하면 안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전조현상, 선행현상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저는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전조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3월 첫 번째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니까 쪽팔린 거죠. 50bp 금리 인상 제시했다가 동결이라고 얘기하면 좀 쪽팔리니까.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움의 공포가 어디서 왔습니까?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부터 만들어진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bp 질러놓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니까 동결은 못하겠고 25bp 금리 인상하면서 자신감을,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 금리 인상도 좀 무리했다. 근데 거기다가 5월 달에도 하고, 그런데 6월 달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동결을 하니 뭐하니, 그런데 지금 와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시장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인 거잖아요. 어찌어찌해서 3%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문제는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3에서 3.2로 상승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 31일 날 발표되는 7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6월 달에는 4.1 상승으로 나왔는데 7월 달에는 지금 예상치가 4.2예요. 6월보다 0.1% 상승한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요, 연준이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4.2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쓰리가 주장하는 게 있죠.
특히 국민들의 소비는 주식시장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7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주 초반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뭐 소화를 했니 체했니 이래 가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상승까지 갔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세는 꺾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8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번 달에는 굉장히 빨리 발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7월에는 18만 7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6만 5천 명 증가 예상합니다. 그러면 또 전문가들은 이런 개소리 할 거예요. 아, 이제 그동안 미국 고용이 겁나 뜨거웠는데 이제는 조금 완만하게 간다. 이 정도의 고용은 뭐 미국 경제 연착륙 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30만 명이 넘게 나와서 미국은 경제가 좋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는데 하향 조정시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상치보다 부진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20만 명 예상했는데 18만 명밖에 안 나오고 있고 아예 9월 1일 날 발표되는 8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대놓고 16만 5천 명까지 내려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경제가 뭐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그려놓고 제가 그려드린 그 그림에는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정점 찍고 꺾이고 있고요. 최근 살짝 증시도 올라가고 경제지표도 반등하는 건 뭐냐면 인생과 주식의 공통적인 진리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그것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쪼다다, 뭐 그동안 숙제 밀린 거 못하고 있다. 제가 이 짓을 언제 했냐. 초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쪼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제가 작년 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올해 안 갈 거라고 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작년 1월 달, 2022년 1월 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 했던 인플레이션이 막 고공행진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쫄았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75bp씩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해댑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주 후반에 나올 경제지표, 개인 소비 지출. 일단 첫 번째, 6월달 4.1보다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개인 소비 지출 높게 나오네. 지난번에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높게 나왔는데 라고 지금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4.2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확신이 있어서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제대로 통화 정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유동성이 엉망진창되고 막 들썩들썩거리고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가고 이러니까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왜? 경제 지표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당장 고용 지표 훼손되는 거 보십시오. 자,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해드렸는데 뭐 어차피 2,500포인트 때 이때 개인들이 막 열심히 사서 올리고 또 뉴욕 증시 빠지면 또 털리고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털릴 때까지는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역시 하반기에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그림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며 가끔씩 튀는 구간은 있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시황관입니다. 자, 상승은 즐기시고요. 하락은 준비하시고요. 대비하시고요. 설사 하락할지언정 왜 하락하는지 정확한 원인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